만나서 반갑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를 잠깐 먼저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제가 잠깐 제 소개를 먼저 하면요.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에 산 지는 대략 한 14년 좀 넘게 살고 있고요. 지금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, 제가 전에 뭐 한국에 스타트업을 한 적도 있고요. 미국에 스타트업을 한 번 한 적도 있고, 그리고 주로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이 많이 실리콘밸리 찾아오잖아요. 그러면은 멘토링이나 뭐 기타 이런 창업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서 이제 뭐 멘토링도 하게 되고, 그리고 강의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면 그렇겠지만 B급 어떤 스타트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좀 생겼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가급적이면 뭐 굉장히 좀 원론적인 이야기 전혀 다 빼고 약간 B급 감성의 진짜 실질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고요. 제가 실제 원래 하는 일은 혹시 이전 회사가 어디냐면 링크드인이라는 회사인데요. 여기가 어디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프로페셔널 네트워크, 인터뷰나 뭐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 있고 그런 것들 관련돼서 운영되는 사이트인데요. 그 전 세계에서는 뭐 그쪽 관련된 분야에서 가장 큰 회사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일하는 회사는 이제 팔라트 넥스는 한 직원이 8천 명 정도 되고 그런 회사인데요. 지금 두 군데에서 전부 다 그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데이터 관련된 일을 많이 했어요. 빅데이터 관련된. 그래서 AI라든가 이런 관련된 일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데이터 관점에 스타트업을 한 것도 주로 대부분 다 데이터 관련된 일을 스타트업을 했고요.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여러분 비즈니스를 레버리지 할 수 있는지,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,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강남에 가면 금요일 날 저녁에 강남에 가면 밤 10시에 사람이 많고 뭐 그런 빅데이터는 사실 아무 쓸모가 없어요. 여러분한테는 전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잖아요. 그런 이야기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이야기 전혀 안 할 거고 정말 실질적인 좀 데이터 관련된 이야기 위주로 좀 말씀드릴 거고요. 제가 14년 동안 나름 여기 살면서 한국 분들 이제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 많이 만나고 됐고 한국에 갈 때마다 만나보고 그 친구들이 변화되는 모습, 그리고 제가 스타트업들 어드바이저를 하면서 얻게 된 다양한 정보들 위주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실리콘밸리잖아요, 여기가. 실리콘밸리 지도인데요. 이 위에는 샌프란시스코고요. 밑에는 이제 그 산호세라고 합니다. 원래 실리콘밸리였어요. 왜 실리콘밸리냐? 옛날에 반도체 기업들, 주로 옛날에 디펜스 기업들, 그러니까 방산 업체들이 주로 이제 여기에 많이 올려 있었죠. 반도체 기업들이.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이런 쪽 회사로 바뀌었고요. 전통적으로 큰 회사들은 다 대부분 아래쪽에 있고, 여기 이제 샌프란시스코에는 좀 최근에 생긴 스타트업들 위주로, 유니콘 위주로 이제 많이 형성되고 있죠. 그리고 전체가 다 그 실리콘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여기 보셨을 만한 회사 다 여기 있어요. 예. 뭐 잠깐 이제 실리콘밸리 보면 의외로 커요. 보기엔 되게 지도 보기엔 작아 보이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호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? 대략 한 차 타고 서울에서 대전 정도 가는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여기에서 뭐 구글, 페이스북, 애플, 우버, 뭐 에어비앤비, 넷플릭스 뭐 이런데 여러분 한번 보셨을 만한 큰 기업들은 다 여기 있어요. 설령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 여기 없는데, 본사가 여기 없거든요. 시애틀에 있는데, 여기 시애틀에 있죠. 시애틀에 있는데 실제 연구소는 여기 다 있어요. 삼성도 여기 있고요. 삼성전자도 여기에 두 군데나 있어요. 전자 반도체 쪽과 그다음에 기타 반도체 나머지 제외한 부분들도 이쪽에 다 몰려 있고요. SK라든가 LG 연구소는 다 여기 있습니다. 미국 내에 있는 벤처 투자사의 50%가 몰려 있다고 하죠. 여기에 그 VC들이라고 하는데, 맨로파크라는 지역이 있는데요. 스탠포드 대학 옆에 있는데 그 맨로파크 지역에 실제 벤처 투자자가 50%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하이텍 연봉이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돼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와 되게 많이 받는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실제 이걸 받고 4인 가족이 살려고 하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당 GDP가 9만 불이에요. 한국엔 3배 정도 되니까 거의 최고의 고부가치 산업이 여기 몰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옛날에는 뭐 PCB라든가 뭐 기타 그 전자 관련된 그런 거 있죠. 그 양산하고 이런 부분들도 여기 많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하나도 없죠. 다 중국이나 인도로 갔고 거의 중국으로 넘어갔죠. 왜냐하면 그게 돈이 별로 안 되니까.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보면 대부분 다 R&D, 순수한 R&D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,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. 되게 의아한 거는 인구가 400만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경제 규모의 한 19위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. 사실
이 지역이 조그마한 지역이잖아요. 그런데 대만이나 네덜란드 같은 GDP보다도 높아요, 여기가. 예. 그러니까 상당히 고부가치산이 발달되는 지역이고요. 상당히 집값도 비싸고 좀 렌트비가 만만치 않죠. 네. 금액이 뭐 애들 학교 보내고 제대로 살려면은 대략 한 뭐 한 4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한 달에 방 한 두세 개짜리가 그 정도 하니까 뭐 세네 개짜리도 될 수도 있고요. 하여튼 이게 쉬운 건 아니죠. 왜냐면 아무리 연봉이 높다 해도 사실 물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대충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실리콘밸리 이야기는. 네. 그래서 주변에 스탠포드라든가 버클리가 있어서 여기에서 예전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했다고 합니다. 사실 스탠포드나 버클리는 지금도 MIT 카네기 멜론하고 네 개 학교로 해서 실제로 가장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죠. 컴퓨터공학 쪽에서는요. 자, 그러면 주가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한국의 몇 개월 아니면 몇 년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. 실리콘밸리의 주가는 이게 참 재밌는데요. 코비드 19이 딱 터진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. 그래서 이때 굉장히 큰 그 클리프라고 하죠. 그러니까 폭락장이 잠깐 있었어요. 네. 그런데 그게 많지 않아요. 잠깐이었어요, 잠깐.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. 이게 지금 테슬라 주식인데 256%가 올랐어요. 그러니까 코비드 19 이때 초반에 따졌을 때도 거의 256%가 올랐고요. 거의 지구상에 있는 주식이 아니죠. 네. 그 요즘에 한국에 뭐 그 동학개미니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 주식 막 사모으는 막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정확히 뜻은 모르겠습니다. 저도 그 주식 사는 그런 거를 많이 사잖아요. 엔비디아라든가 여기 보면 그 아마존 보시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. 네.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. 여기 보면 재밌는 건 구글이 12%밖에 안 올라갔어요. 구글이.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한국에서는 한국이 제일 잘 나가는 회사는 구글이라고 생각해요, 누구나. 그런데 이미 여기는 구글은 미국에서 직장인들이 가고 싶어 하는 회사의 3위에 뽑혀요. 이미 1등이 아니에요. 이미 떨어졌어요.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왜 안 올라가겠어요? 하는 것만 다 망했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 지금 한국 같은 게 아시아권에서는 실제 구글이 1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미국에는 벌써 시작됐다. 그래서 코비드 19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누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. 왜냐하면 순위가 뒤바뀔 수 있고 기존에 아래에 있던 그리고 위에 있던 그런 윗물과 아랫물이 뒤섞이는 굉장히 좀 원래 한국에서 그랬잖아요. 그죠? 여러분 한국에서 IMF 때라든가 2007년도 리만 사태 이후에도 그 기업들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잖아요. 그것처럼 사실 지금 코비드 19이 그런 변화를 강제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게 조금 좋은 그 기록 중에 하나고 실제 이 주가가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에 불이 났다, 뭐 어바인 불이 나가 지금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신문에 막 나오더라고요. 어바인은 여기서 차 타고 6시간을 가야 되고요. 그 6시간을 가면 그냥 작은 도시 하나예요. 여기서 6시간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, 여기서요. 그리고 뭐 그렇다고 그 캘리포니아 뭐 그렇게 힘들다 막 그러는데 물도 없고 맨날 요세미티에 불 난다 막 그러는데 실제 그 주가를 보시면 아무 지장 없이 그리고 코비드 19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람 죽는다고 하는데도 아무 지장 없이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고 실제 계속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고 집값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 동네는.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지금 3월 달부터 집에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 말까지나 내년 중순까지는 그냥 계속 집에서 일할 것 같아요. 근데 집에서 일하는 게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.